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소득이 없어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5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은 현재 4개월 정도 연체된 상황으로 원금 1억 1,400만 원과 이자 600만 원이 있어 총 채무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재산은 단독주택이 있으며 시세가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상담인은 본인과 근로자인 배우자가 있는 2인 가구입니다. 현재 사업을 정리하고 소득이 없는 상황이며 천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채무감면입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과거 개인 사업을 운영할 때 발생한 채무이며 사업자 보증서 신용대출의 연체로 은행과 보증기관으로부터 심한 추심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추심의 고통이 심하여 최대한 빠르게 추심을 중지시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폐업하였고 사업장 및 거래처 채무를 정리하느라 소득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직을 하려고 하나 나이도 많고 경기도 좋지 않아 언제 소득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예상되는 소득도 적을 것이기에 채무 조정을 납부하는 것에도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 채무 감면과 월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채무 조정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담인은 소득이 없는 상황이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회생은 소득이 확인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나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회생을 절대 신청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바로 단기 일용직 일을 시작하여 소득을 증빙한 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채무 감면에 대해 더 엄격히 판단할 수 있고 변제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득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조건부 인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할 수 있기에 최종적으로 각 예상 진단을 통해 비교한 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한다는 최근 채무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카드 채무 중 카드 대금 및 할부와 현금 서비스는 카드 발급일을 대출일로 간주하며 카드론만 대출 발생일이 대출일이 됩니다. 상담인은 모든 채무가 1년 이전 대출로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에는 대상이 되는 대출이 제한되어 있기에 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에는 대부업 대출, 개인채무, 세금 체납액도 조정해서 제외가 됩니다. 다행히 상담인은 이러한 채무들은 없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은 제외가 되나 카드 채무 및 일반 신용채무도 사업용 채무로 간주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워크아웃 채무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도 새출발기금과 동일하게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확인했듯 최근 채무 비율 조건을 만족하기에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상담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상담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담인의 재산액은 본인 주택 시세로 6천만 원이 됩니다.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피부양 인정이 안 되므로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천안이 속한 기타 지역 1인 가구여서 6천만 원입니다. 재산평가액을 계산하면 0원이 되며 무담보 채무액 1억 2천만 원보다 낮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즉, 청산가치가 낮을수록 채무감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상담인의 재산액은 주택시세 6천만 원이 되며 이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무담보 채무액 1억 2천만 원보다 청산가치가 낮기에 상담인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예상진단을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부실차주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부채에서 재산을 제외한 순부채에 대해서만 60에서 80%까지 차등 감면이 됩니다. 즉,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원금 감면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상진단에는 원금 감면율을 70%로 가정하였고 상환 기간을 120개월로 선택하였습니다. 감면액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채 원금에서 재산을 차감한 순부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에서 신청인의 재산은 주택시세 6천만 원입니다. 부채 원금은 1억 1,400만 원이고 부채 원금에서 재산액을 차감한 5,400만 원이 순부채액이 됩니다. 순부채의 감면 비율 70%를 적용하면 원금 감면액은 3,78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변제액은 부채 원금 1억 1,400만 원에서 원금 감면액 3,780만 원을 차감한 7,620만 원이 됩니다. 변제기간은 120개월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월 변제액은 약 64만 원이 됩니다. 총 채무액 1억 2천만 원 기준으로 채무 감면율은 약 37%가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변제 기간은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상담인은 4개월만 연체된 상황이기에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상담인은 소득이 없었기에 일용직 최저소득 수준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워크아웃 최장 변제 기간인 96개월 동안 상환하도록 변제 계획이 수립됩니다. 월 약 113만 원을 96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 변제금은 1억 830만 원, 채무 감면율은 10%로 예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예상진단을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6천만 원이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인은 소득이 없기에 일용직 일을 한다고 하고 소득을 신고할 것입니다. 계산 결과 적어도 매월 112만 원씩 60개월을 변제를 해야 청산가치인 6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인 최저 생계비는 약 96만 원으로 상담인은
매월 208만 원의 소득이 필요하였습니다. 월 변제금 112만 원을 60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이 약 6,739만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44%로 예상되었습니다. 채무 조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채무 감면 측면에서는 부실 차주는 37% 감면, 개인 워크아웃은 10% 감면, 개인 회생은 44% 감면으로 세 제도 중 개인 회생이 제일 유리하였습니다. 월 변제액은 부실 차주는 64만 원, 개인 워크아웃 113만 원, 개인 회생 112만 원으로 세 제도 중 부실 차주가 제일 유리하였습니다. 채무 감면은 새 출발기금 부실 차주와 개인 회생에 큰 차이가 없지만 월 변제액은 개인 회생이 2배 가까이 부담이 높아 최종으로 새 출발기금 부실 차주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인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감면이 더 되는 개인 회생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개인 회생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도 추가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소득 증빙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 회생은 불인가 위험성이 존재하며 회생은 대리인 선임 비용이 들기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인가가 가능하여도 조건부 인가일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 변제 계획이 더 상환하는 쪽으로 변경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상담인은 새 출발기금 부실 차주를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 새 출발기금을 신청한 5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채무 조정을 모두 비교해서 유리한 제도로 새 출발기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채무 감면은 개인 회생이 더 많이 될 수 있으나 월 변제액 부담이 부실 차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소득이 없고 추후 소득 활동이 불확실한 상담인은 안정적으로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월 상환액 부담이 낮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회생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절차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설명하며 상담인에게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 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